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화학 과목에서 급속 및 완만 동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품화학 파트에서 이제 수분 파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급속 및 완만 동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급속 동결 되게 온도를 빠르게 내려가지고 바로 꽝꽝꽝 얼리는 거야. 완만 동결 천천히 얼리는 거야.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제 꼭 적어야 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단순하게 급속 동결은 뭐다, 완만 동결은 뭐다, 뭐 드립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시면 자기가 스스로 또 답을 작성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포커스로 조금 물어봤을 때도 내가 백지로 내는 게 아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유치될 수 있는 문제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 보기에 앞서서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이 빈칸 만들어 놓은 내용에 여러분이 좀 스스로 작성을 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뒤에 정답지에 또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뒤에 기출문제 내용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 먼저 쓰면서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급속 동결이라는 게 뭐냐? 급속 동결, 빠른 속도로 온도를 급 강화시켜요. 그래서 식품을 빠르게 얼리는 거고요. 완만 동결은 조금 천천히 얼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그럼 냉각 속도는 누가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급속 동결이 빠릅니다. 그리고 완만 동결은 느려요. 그래서 냉각 속도는 빠르고 느리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최대 빈결정 생성대 통과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 이미 어려워. 그쵸?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급속 동결 온도를 빨리 내렸을 때 완만 동결했을 때 어떻게 식품 내에서 얼음이 얼고 식품에 바뀌는지 그 부분을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식품에는 이제 물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영양 성분들이. 자, 근데 우리가 음식을 냉동실에 딱 넣었어. 그러면 이제 온도가 막 내려가잖아요. 처음에 실온에 있던 거 또는 냉장고에 있던 거가 이게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자, 이렇게 덩어리가 된 식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에보다 바깥 부분에 빠르게 바깥은 차가운데 안은 따뜻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깥이 먼저 얼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 있는 수분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완만 동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온도를 천천히 낮추기 시작하면 바깥에부터 서서히 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얼음 결정. 요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결정, 얼음의 핵 요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물 분자들이 저기 얼음 생겼어 하고 가요. 가. 근데 완만 동결이니까 온도를 천천히 낮추니까 다 간단 말이야. 가서 어떻게 해? 결정끼리 뭉쳐요. 그러니까 결정이 커져. 그러니까 결정이 커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위쪽에 완만 동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 완만 동결과 급속 동결을 그림으로 비교하죠. 실제 시험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둘 중에 완만이 뭐야, 급속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기출 여러 번 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면 둘 다 처음에 똑같아요. 그런데 자, 완만 동결 보면은요, 가운데 시커먼 거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물 분자들이 저기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는 핵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로 모인단 말이에요. 점점 커지죠. 점점 모여서 덩치가 이만큼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물을 얼려봤어. 얼려보면은요, 요런 거 어렸을 때 다 해봤잖아요. 어떤 용기에다 물을 얼려 꽉 채워가지고 뚜껑 꽉 닫아가지고 딱 얼렸다? 그러면은 다음날 보면 어떻게 돼? 뚜껑 뻥 날아가 있죠. 왜? 물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뽕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음이 되면은요, 얘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이런 식품 내에 있는 세포 조직들을 압박해줘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덩치가 크다 하고 세포를 밀기 시작해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포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세포가 있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림 보면은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물 분자가 얼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점 주변을 압박해요. 압박하니까 얘들이 점점 이렇게 짜부러들잖아요. 짜부러들어. 선생님이 그림 실력이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활용하는데, 자,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찌그러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물들이 압력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물이 더 막 나가는 거야. 이거 점점 커져. 이해했죠? 완만동결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이면서 덩치가 커지면서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내부에 나오지 않았던 물들도 이렇게 막 밀어오니까 여기 내부 물까지 나오는 덩치가 커져.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얼음 입자가 이제는 이 식품의 이런 조직들보다도 더 크게 자리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뭐 당연히 다 하겠지만 뒤쪽 가서 하지만, 자, 이 얼음 덩어리가 녹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큰 얼음 덩어리가 우리가 해동을 해가지고 녹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렸죠. 물이. 얼음이 다 없어지고 물로 다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동을 하면은 물이 찍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세포가 처음에 이렇게 탱탱했는데 여기 때문에 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해동 끝나면 얼음은 물로 다 바뀌니까 다 녹아서 빠져나가 버리고 다 세포들이 찌그러져 있는, 품질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다. 그럼 급속동결을 한번 볼게요. 자, 급속동결은 아주 쉬워요. 항상 간단해요. 왜냐면 얘가 온도를 빠르게 급 강화시킨다는 거는 외부와 내부 온도 차이를 줄이면서 빠르게 식품을 얼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저기 얼음 결정 생겼다 이렇게 가다가 멈춰버릴 수 있어요. 가다가 멈추면요, 뭉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클까 작을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대신 가다가 멈추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많이 생기겠죠. 가서 다 뭉치면은 그 크기가 크고 숫자가 하나인 애가 뚝 생기는 거고, 급속동결은 가다가 멈추니까 이런 물 분자 작은 결정이 타다다다 생기면서 크기는 작고 여러 개가 생기겠지, 개수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급속동결은 크게 얼리기 전과 크게 다름없이 이제 식품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얼음을 이제 그 동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최대 빈결정 생성 때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 정리하면서 빈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얼음결정 하기도 했거든요.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이 쓰기 편한 말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부분에 선생님이 여기를 빨간색 주면 안 돼. 여기는 흰색을 줘야 돼. 여기 여러분들은 잘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어떤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온도 잘 보면 0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한 5도 정도, 마이너스 한 1도 정도, 요 마이너스 1도에서 5도 사이 정도가 최대 빈결정 생성대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 온도대에서 결정이 커져. 그러면 이 온도대를 빨리 지나가야 돼? 천천히 지나가야 돼? 빨리 지나가야지. 점점 커지니까 안 돼. 빨리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급속냉동은요, 빨리 지나가. 여기를 이렇게 그래프를 잘 보면 빨리 지나가. 약간 꼬부라진 거 이런 거 큰 신경 안 써도 돼요. 간혹 물어봐요, 학생들이. 자, 근데 완만동결은요,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 지금 여기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여기 노란색 아니지? 자, 급속동결은요, 여기를 지나가는데, 최대 빈결정대를 지나가는데 요 시간이면은 쑥 지나갔는데, 완만동결을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개념을 이해해야 답만 줄줄 외워서는 이게 객관식이면 선생님이 그러라고 할 텐데 주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해야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빈결정 생성대 통과 시간의 급속동결은요 30분 이내 빠르게 통과해요. 완만동결은 30분 이상 걸려요.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0분 이내로 통과하는 게 급속동결, 30분 이상 걸렸다. 그러면 이걸 소위 완만동결이다. 천천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빈결정 위치, 얼음 결정의 위치 한번 볼까요? 자, 완만동결과 급속동결 그림만 봐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가다가 급속동결을 멈췄죠. 그래서 이 급속동결은요, 세포, 내부 또 외부 모두 존재해요. 세포 내부 외부에 모두 다 빈결정이 존재하지만 완만동결은요 주로 세포 외부에 빈결정이 만들어져요. 봐봐요.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외부에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빈결정의 크기 및 형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방금. 자, 급속동결은 보시면은 결정이 우선 작아요. 그리고 숫자가 적다, 많다? 많다.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봐봐, 같은 식품이잖아요. 같은 식품을 빠르게 얼리냐 천천히 얼리냐의 차이야. 그러면 수분 함량도 동일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물 양도 똑같아. 그러면 빨리 얼린다 천천히 얼렸을 때 어차피 들어있는 양이 똑같아. 그러면 결정의 수가 결정이 커. 결정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적겠죠. 같은 양이 있으니까. 근데 결정이 많아. 숫자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같은 양이니까. 그럼 이 완만동결의 경우는 결정이 크고 수는 작다. 수가 적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적어보면은요, 이 급속동결은 이런 결정의 형태를 또 보니까 모양이 균일해요. 모양이 균일하다. 네? 이 완만동결은 모양이 되게 조금 다양하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한 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만동결과 급속동결, 여러분들 이런 정리된 표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왜 결정의 위치가 내 외부고 외부인지 아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외우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줬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제가 작성하면서 스스로 한번 적어보면서 공부를 했고 설명을 했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이런 급속동결과 완만동결과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이 총 4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들고 왔죠. 네, 저희가 지금 이 장미기사단에서 여러분들 이제 실기 단기 합격을 위해서 가장 최신이죠.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문제를 이제 완벽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위주로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저 2004년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이 기출이 된 내용들이 지금 그 안에 연도에 들어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것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2004년 왜 2004년도 있지? 이러지 않고 내가 이 드립이 2004년도에 나왔지만 충분히 또 이거와 관련해서 뭐 제가 여기 우리 기사 문제 보시면은 땡땡 쓰시오?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땡땡을 쓰고 땡땡의 원인도 쓰고 뭐 이것도 더 쓰세요. 막 이런 거 막 문제 나올 수 있어가지고 혹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한번 봅니다. 다시 복습입니다. 그죠? 급속동결과 완만동결의 차이를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한 문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요 내용 충분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에도 나왔는데 2004년에는 아마 조금
동결 문제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급속 동결은요, 냉각 속도가 빠르지만 완면 동결은 느려요. 최대 빈 결정 생성된 통과 시간 외우세요. 30분 이내.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야 돼. 그래프 머릿속에 넣고 빨리 내려가야 돼.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30분 이상 소요되는 게 완만 동결이에요. 자, 빈 결정 위치 어디? 세포 내부와 외부에 둘 다 있어. 급속 동결은. 완만 동결은 주로 세포 외부에 있습니다. 자, 크기 및 형태를 봤을 때 급속 동결은 결정이 작고요. 수가 많아요. 또 모양은 균일한 편입니다. 근데 완만 동결은 결정이 크고 숫자가 적고 모양이 다양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또 추가 내용 써놨어요. 세포 내 수분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방금 선생님 설명할 때 말해줬죠. 자, 세포 안에 있는 수분들이 이동을 하냐 안 하냐예요. 그러면 급속 동결은요. 세포 내 수분이 이동을 하지 않고 세포 내부에 유지돼요. 그러니까 얘는 크게 이제 이게 막 물이 빠져나오지 않고 조직이 찌그러지지 않고. 근데 이 완만 동결의 경우는 생성된 결정이요. 세포를 눌러서 세포 내부의 수분이 밖으로 밀려나와가지고 결정이 점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외부에 주로 이제 결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크기가 더욱더 커진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얼렸을 때 이 식품이라고 해도 되고요. 식품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세포 내 형태를 보시면요. 냉동시 모양의 변화가 최소화. 그러니까 막 얼려도 크게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급속 동결이고, 찌그러진 모양의 냉동,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파손돼서 찌그러진 상태로 있는 것이 완만 동결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도 생각했을 때 그럼 이런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을 했을 때, 이런 동결을 했을 때 식품의 품질의 변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출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또 풀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제일 많이 이제 기출이 됐죠. 이런 형태의 문제 너무 좋다. 단답형이에요, 완전. 근데 이제 이게 그림을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식품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공무원에서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썼는데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여러 책들이나 인터넷 자료들엔 또 다른 그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가운데 얼음 입자가 세포 외부에 크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보시고 잘 구분해서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가 뭐예요? 완만 동결, 나가 뭐예요? 급속 동결.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게 무려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23년도에도 또 기출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꽤 많은 내용을 적어놨어요. 꽤 많은 내용을 적어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일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로 기술을 하면은 만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달달 외운다는 것은 물론 외울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꼭 외우지 않고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이해한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고 쭉 스스로 써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강조하시겠지만 이 서술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번 써봐야 되고 적어진 선생님이 준 정답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다다다다 외우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다 쓰지 못합니다.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쑥 표현해보고 그걸 여러 번 써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냉동 속도와 냉동 식품의 품질과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속도와 품질,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방금 전까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얼리면 품질이 떨어져 이 말이란 말이에요. 축약해서 생각하면. 그럼 냉동식품의 품질은요. 이 냉동시 생성되는 얼음 결정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달려요. 그렇죠? 자, 얼린 식품은요. 이 냉동시 생성되는 얼음 결정의 크기와 위치, 크기가 큰지, 어디에 얼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동결 속도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동결 속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제시해 주세요. 아, 이것은 이렇게 냉동식품의 품질과 관계를 설명하세요라고 할 때 이 품질은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인자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이런 동결 속도에 따라서 우리는 완만 동결과 급속 동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완만 동결의 경우는 세포 외부에 외부에 큰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크게 손상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런 거 쓰실 수 있겠죠. 외부에 이미 선생님이 말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세포 외 얼음의 결정의 성장으로 세포벽은 손상되고 세포는 압축, 탈수되며 단백질 변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기억해둬야겠죠. 이제 어떠한 일이, 품질이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 거죠. 결정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하겠어? 원래 세포가 있으면 벽이 가장 마지막에 지키고 있잖아요. 외부 압력이. 근데 이것도 손상이 되겠죠. 워낙 덩치가 큰 얼음이 생기니까. 손상이 되니까 압축되겠죠, 세포가. 또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탈수도 돼요.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이 물이 빠져나오면서 왜 변성이 초래되냐면 이건 단백질 파트 가면 또 설명해 주겠지만 물이 나가면 원래 식품 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물에 물이랑 섞여 있다가 물이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성분이 어떤 입장이 돼요? 농축되겠죠. 탈수됐으니까 농축됐잖아.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농축됐잖아. 이런 농축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백질의 변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성이 초래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런 세포 사이사이에들도 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들까지도 이제 이 같이 얼면서 더 덩치가 커질 수가 있어요. 점점 더.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큰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품질의 손상이 더 커진다. 그런데 급속 동결은 아니죠. 최대 빈 결정 생성 때를 짧은 시간에 통과하기 때문에 얼음 결정의 크기가 작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의 파괴, 이런 조직의 파괴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 조직의 파괴가 적고 단백질 변성도 적고 그리고 녹였을 때 드립 우리 다음 문제 또 봅시다. 드립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 그 소고기 얼렸다가 녹이면 핏물이 쫙 빠져나와 있잖아요. 드립 현상이 적어요. 완만 동결 당연히 드립 현상도 굉장히 커요. 아까 큰 얼음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선생님이 주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만약에 이제 이건 당연히 지금 다 끝났어요. 냉동 속도와 품질과 관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장 과정 중 변화, 요거는 여러분 자취한 친구들은 뭐 무조건 알 수 있고 제가 이제 식품학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오랫동안 10년 자취를 해봤고 또 엄마로도 살아보고 있는데 우리 얼려놓으면은 내 마음이 편해. 난 1년 뒤에 그 음식을 꺼내보면 세상에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이 냉동실이 냉장실에 비해 그러니까 장기간 저장이긴 하지만 얘도 냉동에 들어가서 그대로 멈춰라 하지 않아요. 자꾸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 이렇게까지 얼음이 컸었나 막 이렇게 점점점 막 이렇게 굴비를 얼렸어. 생선 얼렸는데 점점점 그 안에 얼음 속에 굴비가 파묻히는 것도 많이 보고 이 정도 보려면은 자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현상들 많이 보실 거예요. 떡 얼려놨는데 떡보다 얼음이 더 커지고 막 이런 거. 자, 저장 중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읽어보고 설명해 볼게요. 얼음 결정은요, 저장 중에도 점점 커져. 그래서 조직에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장 과정 중 온도의 변화에 따라 얼음 결정 주위의 물과 수증기가 함께 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은 되게 어렵죠. 근데 이런 걸 외우려면 더 어려워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문 열었잖아.
우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문 여닫는 애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문 쪽에 놔두면 더 얼음 커지죠. 서쪽에 놔두면 뒤쪽에 놔두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근데 이게 많이 여닫으면 순간적으로 여닫을 때 냉동실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살짝 녹을 수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바로 문 밖에 있는 한여름이라고 생각해봐. 그렇죠. 막 그 열고 막 머리 이렇게 놓고 있는 애 우리 집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어놓으면은요, 온도 변화가, 저장 과정 중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얼음 결정 주위에 잠깐씩 물이 녹으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얼어요.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얼음 크기가 커져서 저장 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식품의 조직, 품질은 떨어진다. 이런 내용까지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더 선생님 알려드립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풀었을 때 나왔던 드립이에요. 여러분도 드립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답으로 쓸 때 참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꼭 써봐야 합니다. 자, 드립 발생 원인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를 잘 보면은 이 문제가 우선 드립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쓰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두 번째 포커싱을 어떻게 잡았냐면 드립이 발생이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우선 적어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책이나 시중에 다니는 자료들, 선생님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 식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식품의 변화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답으로 써놓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드립이 뭔지, 원인이 이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드립량이 많아지는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많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드립이 많이 생긴 이 식품은 어떤 단점, 안 좋게 식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기술해주면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드립은 뭐냐? 냉동식품 해동 시 내부의 빈결정이 녹아서 물이 되어가지고 액즙이 외부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핏물이 찍 나왔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식품 해동할 때 내부에 있던 이 얼음 결정이 녹조 해동했으니까 물이 돼서 그렇게 식품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왜 유출될까요, 여러분? 우선 이렇게 써있죠. 식품 조직의 물리적인 손상이라고 돼 있죠. 식품 조직의 물리적인 손상은 방금 이야기했죠. 막 덩치가 커지고 찢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얼어있는 식품이야. 녹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들아, 얼음 결정이야. 내가 장미가 얼음 결정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는 물로 돌아갈 시간이야. 자, 이제 녹이니까 다시 물로 들어가고 각자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미 완만동결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직은 찢어지고 거기로 다시 제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물이 돼서 녹아서 밖으로 흘러나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냉동 삼겹과 생삼겹. 이거 완전 느낌 다르잖아요. 돈이 다르죠, 돈이. 물론 선생님 전 냉삼파예요.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우리가 고기를 얼린 것과 안 얼린 것을 요런 걸 생각하고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품 조직이 물리적인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얼음 결정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이 돼서 그냥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드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럼 모든 식품은 얼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얼렸을 때 어떤 동결 방법이나 저장 방법이나 해동 방법에 따라서 이런 드립의 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드립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보면은요. 우선 원료의 종류. 당연하죠. 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 그럼 드립을 아무리 막고 자도 되게 많이 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료의 종류나 그 다음에 동결을 했을 때 선도도 조금 영향을 준다고 해요. 좀 신선한 거냐 아니면 좀 선도가 떨어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속도 당연하지. 별표. 동결 속도 너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냉동 기간 및 냉동 저장 시의 온도 관리. 이것도 선생님 설명했죠. 자취하면은 어떤 식품은 1년도 되고 이게 뭘까?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냉동을 오래 하면은 당연히 드립이 많아질 거고, 냉동 저장 시의 온도 관리도 뭐 문을 여닫는다던가 냉동실의 온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해동 방법도요. 여러분 영향을 줘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해동 방법 이렇게 해서 당연히 쓰겠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떠한 고기를 어떠한 식품을 얼렸는데 식탁에 탁 꺼내놨어. 그거하고 이게 해동 방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이 터지죠. 너무 천천히 녹아. 속이 터지지만 이상적이라고 말해요. 이상적이야. 자, 왜 실온 해동과 냉장 해동의 차이가 있느냐? 자, 오늘 더워요. 저도 지금 아침에 뛰어와서 더웠는데 날씨가 뜨뜻해 하면은 깡깡 얼린 냉동식품을 식탁에 탁 던져놨어. 그러면 똑같죠? 밖에서부터 되게 뜨뜻해. 안에는 꽝꽝 얼었는데. 그러면 이 온도차에 의해서 빨리 녹을 수는 있지만 이 물 분자가 얼음으로 있어. 그래도 조금은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이 얼음 결정해서 녹으면서 다시 내가 조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녹아버리기 때문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물로 확 나와 드립이 많아져요. 근데 냉장 해동을 하면 서서히 온도가 이제 말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러면 이 친구가 겉에도 냉장고 정도 우리가 보통 냉장고 한 2, 3도씨 요 정도 되거든요. 집에 있는 냉장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한 4도씨 있는데 요 정도 온도고 내부도 한 마이너스 20도씨 하니까 조금 실온에 있는 것보다는 내 외부에 온도차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서서히 녹으면서 자기 자리를 조금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드립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해동 방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식품의 변화가 마지막이에요. 이러한 드립으로 인해서 식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드립이 많아졌어. 해동을 하니까 막 물이 줄줄 나왔어.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살펴보면은요. 영양 성분 및 풍미 성분이 유출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양 성분들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우선 수용성 성분들. 지금 드립은 얼음에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이 유출되면서 수용성 성분이 같이 녹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영양 성분 같은 것들 빠져나올 수 있고, 뭐 염류나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일부 단백질 같은 아이들이 빠져나와 버려서 영양 성분이 유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먹는 데에 풍미를 주던 이런 성분들도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보수성이라는 거는 뭔가 물을 잡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떨어지게 해줘. 당연히 물이 빠져나가 버렸으니. 식품 가치가 저하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자, 식품 가치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생삼겹보다 냉삼겹은 좀 더 싸게 파시잖아요. 또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무게가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물에서 보인다. 이제 물에서 보인다. 식품이 얼렸을 때, 해동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PPT를 열었을 때, 선생님이 슬라이드를 열었을 때, 또 자료를 받았을 때, 정답지 봤을 때, 우와, 이거 어떻게 외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단순히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준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답을 작성해보고, 생각나면서 쭉 쓰면은 충분히 빠르게,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마무리에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만할 페이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예정이에요. 이만할이나 또는 핵꿀팁 페이지를 보여줄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이것만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급속동결과 완만동결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네, 급속동결과 완만동결의 차이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때문에 최대 빈 결정 생성들이 몇 분 이내에 통과해? 30분 이내에 통과한다라는 점. 얘는 30분 이상 걸린다라는 거. 그 결정의 위치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외부에 다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완만동결은 주로 외부에 있다라는 거. 급속동결은 크기는 작고 숫자는 많지만 모양 변화가 제사.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숫자가 많고 모양 변화가 거의 없고 크기도 크다 보니까 숫자는 적고 형태 파손이 심하다. 자, 그리고 냉동식품의 품질을 한번 보면 동결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완만동결 시 품질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완만동결 시 품질이 크게 손상되기 때문이고요. 자, 드립 발생량 누가 더 많아요? 완만동결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드립 발생량을 적게 하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드립에 대해서 쓰시고, 드립의 원인을 쓰시고, 드립 발생량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든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재료가 신선하고, 원료가 좀 신선하고, 동결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냉동 저장 시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기간이 또 짧게 냉동을 할수록 드립 발생은 적다. 앞에서 했던 이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잘 기억했다가 또 기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기출문제에서 별로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패턴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제가 같은데도 문제가 조금 바뀌면 못 써버려요. 왜? 그것만 외우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동결식품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품질 변화와 드립 현상에 대해서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잘 정리해 두시면 자, 우리가 완만동결, 급속동결에 대한 문제 기출 시 무조건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급속 완만동결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